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만으로 72, 한국 나이로 73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가 1960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 연도별로 보면 1962년에 104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60년은 100달러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6천 몇백 달러예요. 그럼 100달러에서 3만 6천 됐으니까 지난 한 62, 3년 만에 얼마나 많아졌어요? 360배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보통 의식주 이러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집. 이제 부처님은 표현을 하실 때, 즉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 4가지가 있다. 첫째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거고, 병든 사람에게 약을 줘서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거고, 그리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잘 외워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기준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거고, 즉 줄인 자에게 밥을 주는 거고, 아픈 자에게 약을 주는 거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거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거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6가지의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고, 이것을 한 자는 천당에 가서 영생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비슷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배고픈 사람 밥 먹는 거, 거기에 물을 분리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약 주는 거, 헐벗은 사람 옷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에 대해서는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이 돼 있죠. 피난민, 요즘 말하면 난민,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외로운 자, 불교에서는 외로운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감옥에 갇힌 자가 외로운 자지 않습니까? 나그네 된 자도 외로운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종교 발생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도 사실은 비교해서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60년 전에는 먹고 입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졌다. 360배 좋아졌다. 그러면 그때 60년 전 사람이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사는 거 보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걱정을 하면 이럴 거예요. 네가 밥을 못 먹나? 네가 옷을 못 입나? 네가 잘 집이 없나? 뭐가 걱정이고? 내과에 가서 빨래를 하나? 나무 떼가 밥을 하나? 애를 6, 7이 낳나?
뭐가 걱정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해결되면 어쩌면 그때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북한에 오래 살다가 중국에 나와 사시는 분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야, 네 중국에 갔더니 어떻더노? 그 물은 잘 나오더나? 불은 들어와? 이렇게 묻는데요. 기본 질문이. 그건 뭐예요? 북한에서 수돗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전기불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중국에 가면 그건 제대로 나오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야, 전기불이 24시간 들어온다. 물은 틀면 더운 물, 찬물 나온다. 이러니까 그런 데가 어딨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물론 북한의 평양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 고향이 안주인데 이제 안주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출생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살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출생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을 안 낳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르지만 전체 지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발전했는데 또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감동을 해요. 근데 정작 이곳에 사는 우리는 헬조선이니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물질적 풍요만으로 인간의 고뇌가 해결된다, 인간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GDP는 세계에서 10위에서 11, 2위 사이로 오고 가고 1인당 GDP는 해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27위, 28위 정도 돼요.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여기서 행복지수라는 것은 주택 구입이 어떠냐, 교육이 어떠냐, 여러 시설이 어떠냐 이런 걸 갖고 조사한 거예요. 5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 중에도 사회 안전망 구축이, 사회 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심리적 행복지수,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 행복합니다. 이건 128입니다. 세계에서 조사된 국가 중에 하위에 들어가요. 왜 이럴까? 이제 이런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런 상태인데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수입이 적었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불에서 36,000불이 360배가 올랐는데도 행복도가 특별히
상승 안 했다면 지금 1인당 GDP 36,000불에서 36만 불, 세계 1위 된다고 우리 국민의 행복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360배 올라도 별로 변화가 없는데 고작 10배 올랐다고 변화가 생기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가 조금만 돈 더 벌면, 조금만 큰 집 사면, 조금만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차 사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평생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 자녀도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썩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 보고 야, 넌 결혼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쳐놓고는 애 보고 결혼하라고 그래. 내만 고생할 수 있는 니도 해라 이 얘기야. 여기에 우리들의 삶에 모순이 있다.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학교에 입학하면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축하받았다는 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취직했다고 축하받는데 그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힘든다. 가게 문 열어서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근데 운영한다고 힘든다. 결혼했을 때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다 결혼생활이 힘든다. 애 낳았다고 축하받아, 안 받아? 근데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돼가 힘든다는 거는 고사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도 힘든다니까 해결책이 있겠어, 없겠어? 해결책이 없지. 천당 갔다 하면 다 잘 됐다고 축하하겠지. 가서 못 살겠다고 힘든다. 천당 가보니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이러면서 아마 다 뛰쳐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게 수입이 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애 낳는다고 해결되는 거, 애가 크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좀 알 때 안 됐어요. 근데도 우리는 수입이 조금 늘면 승진을 하면 애가 크면 어떻게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떠냐, 그 힘든 중고등학생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군 좋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경주 가보면 자기 중고등학교 다니던 옷, 그 옛날 옷 있잖아, 그거 빌려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다고 해놓고 젊은이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힘든다고 해놓고 누군 신혼이라서 좋겠다 또 이런 생활이야. 그래서 인생은 지금 좋아야 돼.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좋아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가 좋아야 되고, 대학 때는 대학 때가 좋아야 되고, 청춘은 청춘이 좋아야 되고,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때가 좋아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이 좋아야 되고, 애 낳으면 애 낳는 게 좋아야 되고, 늙으면 늙은 게 좋아야 돼.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해도 되지, 일 안 해도 되지, 애 안 낳아도 되지, 안 키워도 되지, 직장 안 나가도 되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늘 꿈에 그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늙으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 또 늙으면 또 젊음을 그리워하고 늙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담으로 비유하면 늙어서 좋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늙으면 늙을수록 좋은 게 뭘까? 첫째, 호박이에요. 호박은 늙은 호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두 번째가 뭘까요? 중이요, 중. 스님들. 스님이 아주 젊은데 재주가 뛰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면서도 약간 불안하죠.
사고 칠까봐. 근데 이제 중이 머리가 허옇고 이제 이렇게 늙어수레해서 하면 멋있잖아, 그죠? 저는 갈수록 멋있어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30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30대 잘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혔죠. 저기 책 보고 하나? 저기 지가 뭐 한다 그런 소리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50대, 60대까지도 믿음이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80쯤 돼가 이런 얘기 하면 스님이 저게 경험해봤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럴듯해져요. 지금이 좋다. 뭐라고요? 지금이 좋아. 지금. 어리면 어려서 좋고, 혼자면 혼자서 좋고, 둘이면 둘이서 좋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셔서 좋고, 돌아가시면 부모 있어서 잔소리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좋고. 지금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지금 여기 그래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나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조음을 알아요. 우린 다 남은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건 자기가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나날이 행복할 수가 있다. 자기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등산을 할 때, 산행을 할 때 겨울을 건너기도 하고 가파른 걸 지나기도 하고 또 완만한 길을 건너기도 하고 대학볕을 가기도 하고 그늘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면 지나온 길이 어땠든 그 별로 중요 안 하죠. 다 경험이에요. 그 산행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어때요? 신발 벗고 건너야 된다. 대학볕이다. 왜 이렇게 가파르노? 순간순간은 다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불평불만이 모여서 산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행의 한 발 한 발을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그것만 향해서 가다가 산행을 중간쯤 가다가 뭐 다리가 삐든지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실패한 걸로 생각합니다. 중간쯤 갔다 온 게 운동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꼭대기에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뭐 10년 전에 어느 날 굶었던, 그날 라면 먹었던, 그날 불고기 먹었던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날 텐트에 잤던, 그날 호텔에 잤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내가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성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성공된 상태, 이게 이대로. 이렇게 할 때 자존감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걸 수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이 어떻든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정문적설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부모님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친구가 어떻다, 회사 상사가 어떻다. 아마 7, 80%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옆에 둘러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죠? 키가 조금 크고 작든지 뭐 몸무게가 조금 무겁고 가볍든지 뭔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개나 원숭이가 사람 보면 똑같이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똑같이 생겼죠. 우리 개미 보면 개미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것처럼 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 지남자, 지여자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아파트 구멍에 들어가 그거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찾아가는 거 보면 굉장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가까이 와서 보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고향이 같네? 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종교도 같아. 종교도. 성씨도 같아. 어디 김씨냐? 김해 김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하고 친구가 됐다가 애인이 됐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어. 같은 게 많아서 결혼을 해.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둘이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집에 살아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이게 입맛도 달라. 생활 습관도 달라. 뭐, 하나하나 다 달라. 같이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호감이 가고, 가까이 오면 이제 분별이 생기는. 이걸 굳이 말하면 성경 표현을 빌리면 뭐라 그래요?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은 눈에 뭐는 본다. 뒷걸음 본다. 나하고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해. 나하고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짜게 먹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있자면 뭐 모른다. 왜 그래 싱겁게 먹니? 이러고.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 뒤에 가면 앞에 간 사람 뒤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뭘 그래 꾸무적거려 빨리빨리 오지 이래. 뒤에 가는 사람은 뭘 그래 급해 천천히 가지. 이 사고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서로 다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이 나오고 옳고 그름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것. 난 이렇게 먹는데 넌 저렇게 먹니?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너는 짬뽕 좋아하니?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데 짜장면이 뭐가 맛있노? 그 소화 잘 안 돼.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첫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존중이라 그래요. 존중이라는 건 떠받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고 안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을 상대를 존중한다.
피부색깔이 다른 걸 인정하는 거를, 성별이 다른 거를 인정해. 여자가, 흑인이, 어린애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 이게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지금 요즘 사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런 차별이 어때요? 공공연하게 더 공개적으로 그냥 합법화라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건 차별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반성을 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맞지가 않다 해서 식민지 해방을 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계급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소위 사회정의를 향해서 오다가 이 소비에트 사회가 붕괴되고 미국 일극체제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잘난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똑똑한 거.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갖는 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CEO 한 명, 훌륭한 사람에게 일반 노동자 월급 100배, 1000배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면서 지금 와서는 인종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성차별 이런 거를 이제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약간 지금 역행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그냥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다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을 일으킬 게 없어요. 두 번째,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즉 여성 입장에서 또는 아이 입장에서 또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해라 그래. 이해해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하니? 이렇게 화를 버럭 내는 거는 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를 하면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재밌니? 그런데 게임만 계속 재밌다고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손해가 생긴다.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좋다고 나중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좋음을 위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게임한다. 당장 치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지. 심리가 억압이 돼. 그러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만두고 방에 갈 수밖에 없어. 방에 갈 때 문을 살포시 닫아요. 쾅 닫아. 쾅 닫지. 그 말은 저항이에요. 그러면 걔가 방에 가서 책 볼까 침대에 벌렁 누워버릴까?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여. 게임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애가 학교를 가다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왜 학교를 안 가? 이렇게 접근한다.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심리가 어떻게 됐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행동을 바꿀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20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화부터 내고 연장부터 들고 나오잖아.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사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함께 20년을 살아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항상 자기식으로만 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건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마음이 바뀌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둔 거는 그게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너 좋아한다 하는데 상대는 나 싫어해. 근데 상대 입장을 고려 안 하고 내가 가서 내 좋으니까 가서 껴안거나 뽀뽀하면 뭐가 돼요? 성추행이 되지. 근데 내가 너 때렸니? 내가 너 물건 뺏었니? 내가 너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애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 이건 너 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아이에게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다름을 인정합니까? 이해합니까? 지금 남북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사회 집단 간에는 이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 개인 간에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생활용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프면 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행복도가 아주 낮은 삶을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 성격 중에 외국인이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뭘까? 성격이 급한 거예요. 외국 사람 한국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다? 빨리빨리.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야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 빨리 시켜, 빨리 주세요, 야 빨리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빨리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격이 급하니까 짜증이 많을까 적을까? 짜증이 많아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은 사람이나 재물에 대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욕심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뭐 다 고집이 있지만 외국인하고 비교해보면 지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센 편이에요. 소위 명분론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인도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스텝에게 야, 다음에 한국 스텝 2명 내가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니? 내가 생각한 건 태권도 선생 보내줄까, 한국 선생 보내줄까, 뭐 영어 선생 보내줄까, 컴퓨터 선생 보내줄까, 이런 개념으로 물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 아니, 누가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화 안 내는 사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은 전체적으로 뭐를 많이 낸다? 화를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왜 성격이 급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늘 그러고 사니까. 경상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가서 보면 좀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 시끄러워. 차 타거나 식당 가도 시끄러워. 근데 자기들은 그거 알까 모를까? 몰라요. 원래 태어나서 그렇게 사니까. 중국 기차 타거나 식당 가보면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근데 중국 사람은 지저분하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원래 그렇게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까먹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화가 많고 욕심 많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이러는 이제 내만 옳다 하는 고집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좀 이제 못 먹고 살 때는 먹고 살라고 욕심을 부리지만 지금 다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 먹고 살아.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몇십 배, 몇백 배가 돼도 끝이 안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집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 주장도 좀 내놓고 이렇게 할 때 여유가 생기고 행복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자랑스러울까? 야, 내가 너보다 경제력은 조금 못하지만 내가 네보다 더 행복하다. 이게 자랑스러울까? 야, 내가 네보다 불행하지만 돈은 그래도 내가 네보다 많다. 이게 자랑스러울까?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 물질적 수준은 10위권이고 1인당 권은 20위권이 20대 있고 27, 8이 있고 근데 사회 시스템상 국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돼 있는 거는 58위에 있고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의 행복도는 거의 100위권 밖에 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아직도 우리가 민주화도 되고 사회 보장도 많이 됐지만은 이 경제 수준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좀 더 돼야 된다. 사회 보장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두 번째는 이 경제 성장이나 또는 안전망 구축이니 뭐니 제도화만 갖고 안 된다. 우리 개개인이 조금 주장도 좀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하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이런 개인 수양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에 심지어 행복도는 10위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는 20위권 안에 있고 물질적인 거는 30권에 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방송
통신대학이 이 지속적인 국민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이런 사람을 좀 더 행복하도록, 사회가 좀 더 평화롭도록, 평등하도록 하는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경쟁을 더 부추기고 욕심을 더 내도록 만들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차별의식을 더 느끼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 다니면 이렇게까지 안 불행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학교 다녀가 이게 다 생긴 문제. 옛날에는 태어나면 양반이 상놈이가 차별했다면 요즘 그런 계급 차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열등의식을 어디서 느낍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매겨가지고 등수가 떨어지면 어때요? 자기가 못난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를 잘하면 등수가 앞에 서면 자기가 잘난 줄 막 이렇게 우월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현대인의 차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어떤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익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나오면 지식이나 기술은 이제 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찾아보면 되잖아. 여기 저장할 필요 없이 저 밖에 데이터 센터에 저장해 놓고 꺼내 쓰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수학을 잘하려면 셈번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 일단. 그래서 주산도 하고 암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어. 이렇게 눌리면 돼. 전자계산기 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 또는 기술을 지금 익혔단 말이에요. 학교라는 게 그거 익히는데. 근데 앞으로 그 필요 없어져요. 그냥 검색해서 찾았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은 이제 수명이 다 됐다. 주산이 없어지듯이 이것도 앞으로 크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건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개인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고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뭐다? 국민의식을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지난 겨울 같은 행위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공화제라는 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걸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자기 인생이 괴롭지 말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즉 즐거움으로 행복을 살으면 괴로움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야 된다. 괴롭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종속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돼. 그래야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기조 강의를 좀 해라 이런데 제가 기조 강의를 잘 할 줄 몰라 안 할래 했는데 말이 길었어요. 오히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질문 무슨 얘기든지 받아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